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런저런 잡담 잠깐 하고 끝낼게요. 지수가 어제 그 목요일 날 벌써 그제가 됐구나. 목요일 날 옵션 만긴 날에 그 기관들이 엄청 마지막에 치면서 한 30포인트 가까이 종가에 쭉 뽑아버렸죠. 근데 요걸 보면서 하는 생각이 올린 이유는 사실 뭐 그 지나고 나서야 알지 그때 뭐 알 수가 없어요. 그 당시에는 뭐 개인을 조질 수도 있고 조지는 조지기 때문에 조지려고 한 경향도 있고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랑 키 맞추기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쓸데없이 2, 30포인트 올릴 때가 있거든요. 쓸데없이 2, 30포인트 또 뺄 때도 있고 만긴 날마다.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다음 날은 거의 되돌림이 와요. 원래 가격 근처로. 오늘 또 마찬가지였죠. 오늘 또 어제 30% 올리고 오늘 30포인트 뺐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그 만긴 날 쓸데없이 마지막에 올린다. 그러면 인버스 두 배로 치면 되고, 그리고 만긴 날 쓸데없이 뺀다.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좀 오를 수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두 배로 치고, 그러면 많이는 못 먹어도 한 2, 3%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겠죠. 요거는 아마 다음 만긴 날 그때 되면 제가 한 전날이나 얘기를 해볼게요. 이제 마치 요거 방송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그 배당주 관련해서 그런 거 한번 언급한다는 개념처럼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그런 시기별로 있는 매매에 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해보겠다. 그리고 뭐 외국인 또 이제 슬 팔고 있고 이놈의 인버스 언제 본전 올라나 저도 물려 있거든요. 저도 한 이쯤에 물려 있는데 저 이득 보고 나오고 싶네요. 그리고 종목을 몇 개 물어보셨더라고요. 간단하게 보면 제가 이거 다 분석하지는 않고 얘는 그냥 차트가 눈에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런 대형주에 가깝죠. 뭐 5천억이니까 중대형주인데 이런 것들은 이런 한번 길다란 추세가 있잖아요. 그러면 추세를 있는데 한 추세를 크게 각도를 높여서 간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원래 추세로 내려올 때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. 얘는 지금 뭐 원래 추세로 내려왔고 이제는 좀 뭐 살볼만하죠. 회사는 전혀 안 받습니다. 한지 뭐 그 이슈 있는데 그리고 유한양행 음 유한양행 제가 12월 달 언급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얘는 기술 수출 두 번 했어요. 근데도 이때는 한 번 했을 때 언급했거나 두 번 했는데 불구하고 거의 안 움직였죠. 근데 12월 달 비교하면 그래도 이거 나중 되면 싼 가격이다. 기술 수출을 했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. 근데 그때 한 달 반 전에 비해서 벌써 한 20%는 올랐어요.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. 오스코텍도 12월 달에 언급했을 때에 비하면 다 내려왔다. 더 이상 이거 너무 싼 가격 같다 했는데 안 갈 것처럼 안 갈 것처럼 하다가 벌써 거기서 또 20% 올랐죠. 유일하게 때려 떨어졌던 게 인트론 바이오인데 인트론 바이오도 보면 바닥이에요. 바닥 이거는 얘는 무상증자 그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있는 거고 약간 지금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무상증자 받았던 물량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소화되고 나면 정말 이제 진바닥 찍고 가지 않을까. 뭐 좀 오래 뭐 신라젠 이런 거 사는 거보다는 인트론 바이오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렇다고 신라젠이 안 좋은 거 아니고 신라젠이 제가 며칠 전에 바이오 방송할 때도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안 좋냐면 별로 요즘 변화가 없어서 그 삼성 주식 가는데 변화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2년 1년 이상 2년 이상 만약에 어떤 바이오를 존버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신라젠이 1팩이죠. 얘는 파이프라인이 뭐 진행하는 것만 한 11개인가 있죠. 그리고 그게 이런저런 질병에 다 적용이 가능하고 다른 것들은 한두 개 부러지면 맛이 갈 수 있는데 얘는 10개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될 수가 있다.
동시다발적인 아니고, 그러니까 뭐라도 걸리면 된다. 그러면 이 가격에서 뭐 떨어지기가 힘들겠죠. 오르면 오르지. 이렇게 오른 횡보를 했는데. 그리고 이게 뭐 기간상 한 2년 정도 횡보한다 치면 올해 말 정도 되면 뭔가 다시 시세를 빡 뽑지 않을까. 단기로 봐서는 좀 뭐 전혀 알 수가 없다. 근데 장기로 보면 아주 좋다. 뭐 그 정도로 하고 얘기겠지. 아, 호텔신라를 와, 이게 약간 애증의 종목인데 제가 방송 맨 처음에 할 때 이거 막 입 털었죠. 여기다가 막 쌍바닥이 왔다, 급락뒤에 쌍바닥이 왔고 기간 수급이 들어왔고 갈 수 있다 했는데, 일단은 안 갔으니까 패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, 얘는 쌍바닥을 찍긴 했어요. 쌍바닥을 찍긴 했는데 이 쌍바닥의 최소 목표치는 사실 이미 채워버렸었어요. 어떤 느낌이냐면 네이버처럼 얘도 쌍바닥이 이렇게 되면 이 쌍바닥의 크기만큼이 일단 최소 목표치거든요. 그 다음에 더 가는 걸 바라는 거지만 이런 최소 목표치라는 게 있어요. 코스피도 마찬가지죠. 이 쌍바닥이 급락 뒤에 쌍바닥을 찍었고 쌍바닥의 최소 목표치를 채웠죠. 물론 이 지수조차도. 근데 네이버구나. 호텔신라는 사실 채웠는데 저는 그때 이 기간 수급에 약간 눈이 돌아서 더 추천했었고, 요때 근거는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시트립에서 중국 여행자 그 코스에 그 뭐 신라 면세점, 그리고 롯데 면세점, 신세계 면세점, 이런 면세점 코스가 들어갔었어요. 그걸 트리거로 봤었는데 지금 지나고 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따이공 매출이 한 60% 이상으로 보는데, 그 따이공들이 보따리상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하는 비율이 너무 크고, 그 개인들이 와봐야 그 좀 약간 그 따이공 비율에 비하면 좀 미미하다. 그래서 좀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.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안 갔고, 또 요 캔들을 보면 이날 한번 뚫고 가는 척, N자로 뚫고 가는 척 했는데 그때까지 다 되돌려 버렸죠. 요거 이제 가는 척 꽂혀서 꼬라박는 캔들이라서 캔들 의미에서 참 안 좋았는데 여기서는 팔로우 하기 좀 힘들었었네.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다시 보면 일단 작은 쌍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좀 기간이 좀 짧았죠. 기간 조정이 2주. 네이버만 해도 이게 한 달에 걸쳐서 쌍바닥을 찍었고 약간 가격 조정이 됐는데, 호텔신라는 그거에 비하면 좀 짧았고 대신 이제는 크게 보면 이제 이거죠. 이제 이 큰 쌍바닥을 찍었다고 봐야죠. 이제 그럼 이 만약에 이까지 올라간다, 그럼 여기가 목표치가 아니고 그때는 어디가 목표치다? 이 폭만큼의 폭을 다시 먹어서 10만원까지가 다시 목표치다, 그런 얘기고. 차트 얘기하다 갑자기 주식 돈 버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, 이게 주식이 차트랑 수급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회사의 내재 가치를 따라가요. 회사가 돈 버는 만큼 결국은 올라요. 그게 어느 시기가 될지 뭐 타이밍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가요. 뭐 바이오가 오르는 것도 나중에 가치를 지금 땡겨 받은 거고.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물려도 팔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. 얘는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으니까. 정치 테마주나 뭐 잡주들, 엠플러스 같이 저도 며칠 전부터 말했다가 들고 있는 것들도, 얘 같은 것들은 회사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지지선 깨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지금 뭐 들고 있는 거지만. 근데 호텔신라나 인트론 바이오 같은 거는 돈을 벌기 때문에 AD 같은 것도 사실 돈을 잘 버니까 결국 다시 올라오잖아요. 호텔신라도 지금은 물렸지만 회사를 믿고 좀 버틴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다. 그래서 저는 뭐 파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. 좀 더 들고 왔으면 좋겠다. 뭐
존버하면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. 이미 이건 거의 바닥이라서 지금 가격에서 파는 건 말이 안 되죠. 이걸 다 깨고 내려가면서 무슨 다른 악재가 발생한다. 뭐 이부진 리스크 아니 그런 리스크는 상관없구나. 오히려 경영자 리스크는 호재 그 별 타격을 안 주고 뭐 중국과 관계가 더 나빠지거나 나빠질 게 없죠. 처음에 샀던 논리가 그건데 더 이상 나빠질 건덕지가 별로 없다. 그래서 뭐 지금 다시 리뷰를 해봐도 별로 팔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. 그렇고 한 10분 했네요. 뭐 더 할 종목이 지금 일단 정신이 혼미해서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니다. 요거 하나 더. 이게 빠졌을 요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올랐다가 빠졌잖아요. 이게 왜 빠졌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올랐다가 이게 실적이 나와서 그래요. 최근 트렌드기도 하고 뭐 옛날부터 트렌드기도 하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오르잖아요. 실적 발표 전에 오르면 그 실적이 이제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반대로 현대차 같이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오지게 떨어지다 보면 이날 뭐 거의 현대차, 모비스, 글로비스 다 망할 듯이 떨어졌어요. 그날 실적 발표한 날. 그리고 나서 그때를 트리거로 이만큼 올랐죠. 삼성전자나 마찬가지,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. 실적 발표하기 전에 떨어지면 실적 발표한 게 이제 악재 회수가 되고 오르는 거고,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오른다.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지고 실적이 안 나와도 떨어진다. 대부분. 실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니까 떨어지는 거고,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떨어져 버리는 거고, 실적이 잘 나오면 이미 그거 실적 다 잘 나올 줄 알고 샀던 애들이 파니까 떨어지는 거고, 뭐 대형주만 해당되는 거예요. 막 1000억짜리, 200억짜리, 1000억짜리, 2000억짜리 그런 주식들은 뭐 애널이 커버가 안 되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빵빵 쳤다가 다음날 다 물리기도 하고. 그런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혹시 어떤 대형주를 들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안 했고 많이 올랐다. 그러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파는 걸 추천합니다. 거의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고 싶은데 지금 하나도 안 찾아놔서 예를 들기 좀 뭐하네. 뭐 있나? 잠깐. 삼성화재 이런 거? 얘는 아니네. 일단 제가 안 찾아놔서 지금 찾기에는 뭐하고 벌써 13분이나 지나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?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